50쪽이요? 네, 50쪽부터 53쪽이요. 네, 자 질문하세요. 민성찬 숙제 했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구랍니다. 아, 또 안 하셨어요? 아, 저 그거 써요. 너 이러면 안 돼, 성찬아. 50쪽이잖아요, 숙제는. 그러니까 숙제 50쪽 했냐고 빨리빨리 펴라고 이 새끼 안 했네. 내가 아니, 너 왜 이래 진짜. 쌤 안 맞아요? 아 이제 어떻게 이거 때릴 가치도 없는 거야? 너 내가 때리마저 포기하면 넌 이제 끝난 거야. 저쪽 손 줘 이 새끼야. 왜 숙제를 왜 안 해보는 거야? 지금 명문제 잠깐만. 어? 쌤 몇 대요? 몇 대요? 쪽수가 몇 쪽이야? 쪽수 때문에 내 때리게. 쪽. 내 쪽이야? 어? 내가 한 문제다. 너 여기 이거 맞으면 뼈 부러지는 거 알지? 여기 일단 한번 번갈아가 이 새끼. 보세요. 잘못했어. 쌤 한 문제랑 한 대였는데. 그러니까 움직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쪽 손 줘. 1, 2, 3, 4, 5 19대 아니에요? 아니 숙제를 왜 잘못했어요. 숙제를 다 커. 아니 야 남자처럼 참아 그냥. 야, 네가 하는 거 봐서 볼래? 나 저번에 아까 계속 참았잖아. 이게 더 아파, 이게. 너 지금 너 때리는 거 알면서 숙제를 안 해오는 거야? 나 저번에 몰랐어요. 잠깐만. 알았어. 피하면 이렇게 너무 피는 좋잖아. 저 아까부터 그랬거든. 제발 너 이거 맞으면 더 아픈 거 알지? 애 같은 인생. 개같이 숙제를 안 해와. 이쪽 손 줘. 아니야 있었어 저. 이쪽 손 안 돼. 아니야 있었어 할게요. 너 나보다 무겁잖아 너. 제발 나 좀 끌고 다니지 마. 아이고야 이 새끼 숙제를 이 새끼야. 리버 거안 아팠다. 그러니까 방금은 쌤 좀 더 뒤로 갖다 때리셔야 돼. 그러니까요. 그렇게. 자 성찬아. 태웠어. 아니요 제발 태웠어. 너무 부담스러워. 맞은 걸로 모든 거를 면접으로 삼으면 안 되지 이 새끼야. 선생님 공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는 거야. 선생님 먼저 다시 하세요. 자, 뭐 이거? 안 되지. 아 엄마한테 숙제했다고 너 거짓말 쳤지 너? 아니요. 엄마가 어차피 어. 그거예요. 자 질문 5번, 5번 한번 봅시다. 몇 쪽 5번이야? 53. 아 진짜 바보인가? 자 53쪽 5번. 자 여러분 지금 이거는 우리 지금 그 몇 줄 이렇게 시험 본 거 있잖아요. 그걸로 다 들어가는 거야. 자 물과 얘네들 있어.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기억번 예문을 볼게요. 분자의 극성이 클수록 끓는 점이 높다. 여러분 분자의 극성을 우리 조금 길게 쌍극자 모멘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이게 어긋납니다. 그래. 왜냐하면 I2 보세요. 0. 0이야. 그런데 끓는 점 졸라 높죠. 철수야.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끓는 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극성만 있는 게 아니라 자 1번 자 끓는 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1번 분자량이 있단 말이죠. 그럼 분자량이 클수록 끓는 점이 어떻다는 거야? 높다라는 거잖아요. 2번 극성 여부도 있겠죠. 그럼 당연히 극성 여부니까 극성이 끓는 점이 높겠죠. 그 다음에 3번 잠깐만요. 타임. 그럼 야씨 야 분자량이 그 분산력이지. 에이. 어디 있어? 3번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게 뭐야? 끓는 점 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거. 너네들이 지금 이런 분자의 끓는 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수소기랑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거야. 자, 얘가 수소기랑 물질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자, 뭐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수소, 결함,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지금 여기 있는 누구의 끓는 점이 제일 높냐면 I2의 끓는 점이 제일 높죠. 그럼 이건 무극성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끓는 점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분자량이 윈이라는 거야. 윈. 오케이? 분자량이 비슷하면 극성이 무극성보다 끓는 점이 높은 거야. 그런데 분자량도 졸라 차이 나고 하나는 극성이고 하나는 무극성이야. 그러면 표를 보고 해석하는 거야. 외우는 거 아닙니다. 화학 1은 외우는 게 좀 있었죠. 화학 2는 외우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어려워요. 뭐라고? 좀 외우는 거 없는 게 더 어려워요. 어머 왜요? 몰라요. 해석하는 건데? 문제를 못 풀어서 저는 암기밖에 할 수 있는 게 지랄을. 자 그럼 기억번에 분자의 극성이 클수 그만 그 끓는 점이 높다는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무극성인 I2의 끓는 점이 제일 높으니까. 이거를 지금 선생님이 얘기를 하잖아. 그럼 너네들이 영상을 들을 때 이 얘기를 그랬지 이렇게 반복해서 듣는 거야.
그 다음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가장 큰 물질은 수소결합하는 H2이다. 여러분 너네 봐봐. H2O보다 누구의 끓는 점이 더 높아요? I2의 끓는 점이 더 높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I2는 분자량이 엄청 크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제치고 다 1등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니은번도 어떤 말이야? 틀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I2의 끓는 점이 높은 것은 얘보다 분산력이 크기 때문에 어때요? 당근이죠. 자, 분산력이란 누구의 편국 때문에 생기는 힘이라고요? 전자. 전자의 편국 때문에 생기는 힘이며 거시적으로는 뭐 때문이다라고 한다고요? 분자량에 비례한다고요. 오케이? 네. 그 내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때 분산력을 뭐라 그래? 분자량이 나을산, 나은 힘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거시적인 걸 먼저 봐야 되는 거야. 분산력은 거시적으로는 분자량에 비례하는 힘이고 미시적으로 들어갔을 때 전자의 편극에 의해서 생기는 힘이라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두 개 틀렸다며. 저요? 응. 제가 그랬어요. 제가 2개 틀렸네. 그래서 넌 뭐 틀렸어? 다 붙었어요. 다 고쳤어요? 너네 그 8번 봐봐. 저 제가 8번 보니까 질문. 태민이 8번 틀렸네. 근데 8번 질문이에요. 그 일기압에서 할로젠과 할로젠화 수소. 여러분, 할로젠과 할로젠화 수소가 이게 엄청 시험 문제 많이 그러면 나오거든요. 화수소 아니에요. 자, 화수소는 의수소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바로 어떤 거냐면 할로젠은 폭시브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할로젠이라고 하는 건 이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건 전부 다 2로 존재하잖아. 그럼 얘들 딱 봐도 무극성 분자처럼 생겼단 말이죠. 그럼 이들의 끓는 점은 어떻게 되니? F2 2주기 분자량은 얼마니? 9에 18, 38. CL2는 71, BR2는 몰라. 자 이제 몰라 이제 커져요. 그러면 얘네 봐. F2, CL2, BR2, I2 하잖아. 끓는 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야. F2, CL2, BR2, I2. 자, 그런데 얘네들의 H가 붙어 있어. HF. 극성 분자죠? HCl 극성이고, HBr 극성이고, HI 극성이죠. 그럼 얘네들이 이걸 딱 보잖아? 그럼 머릿속에 어머! HF다! 이거 HF다! 뭐가 떠올라야 돼? 그럼요. 바로 이거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거기 그래프를 보잖아? HF는 분자량이 제일 작음에도 불구하고 끓는 점이 나머지 애들보다 어때요? 제일 높죠? 파란색 그래프.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 끓는 점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뭐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HF가 다른 애들보다 끓는 점이 높은 이유는 바로 뭐니? 아하, 수소결합 물질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항상 맞게 해석하는 거야. HA가 HD보다 그렇지. 어머 근데 이게 HF인지 어떻게 알아요? 바로 주기를 가지고 보는 거죠. 여기서 이걸 HF라고 직접 안 나오고 뭐라고 나왔어? 2주기라고 나왔죠. 설마 F가 2주기인 걸 모르는 병신은 없겠죠? 왜 저를 봐요? 아니 우연한 거야. 왜 찔려? 아 알아요. FCLPRI 폭시브랄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B2가 HB보다 끓는 점이 높은 이유는 지금 여기선 B2가 뭐야 이게 너무 똑같이 그렸네. 자 B2가 이게 B2죠. 그럼 이건 무극성 분자고요. 이거는 극성 분자지만 어떻다는 거야? 끓는 점이 높죠. 그럼 분산력 때문이란 얘기죠. 왜냐면 B2는 CL2니까 얘는 분자량 71이고요. HB는 HCl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36.5밖에 안 되죠. 대략적으로 2배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산력이 어떻다는 거야? 영향을 준 거죠. 그게 안 되는. 2배 넘잖아. 아니네. 어이 대략적으로 2배라고 했지? 선생님. 저 새끼 지금 죽는다. 그럼 학원에 가는 게 좋겠죠? 뭐라고? 수학 학원을 가는 게 좋겠죠? 가야지 빠지지 마. 자 디귿번 HD가 네가 빠지잖아? 엄마가 슬퍼해. 집에서 과외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네가 집에 있으면 엄마가 싫어한다고. 그건 맞아요. 당연한 거야. 니네 학원 안 가고 집에 있으면 엄마 싫어해. 자 D가 HC보다 끓는 점이 높은 것은 이것도 봐봐. 여러분 자 여기는요 그냥 실제 이름을 집어넣을게요. HBR하고 HI야. 극성은 누가 더 크니? 자 여러분 극성은 무엇에 비례하냐면 전기 음성도의 차이에 비례합니다.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전기 음성도는 이 친구 2.1이고요. 브로민 전기 음성도 안 물어볼 거야. 2.5고요.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얘는
2.1에 얘는 전기음 성분가 얼마냐면 기억나 안 나? 안 나요. 얘가 2.5입니다. 4, 3, 2.8, 2.5. 헷갈려. 그럼 얘네들은 전기음 성분 얼마 차이가 나는 거야? 0.7. 얘는 0.4죠. 그러니까 극성은 누가 더 큰 거야? 극성은 얘가 더 크죠. 네. 그런데 얘네들 3주기하고 4주기하고 5주기니까 이들의 분자량은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크죠. 근데 결국 끓는 점은 누가 더 높아? 예요. 예. 그러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야? 분자량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극성이 끓는 점이 더 높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화학2는 뭐 하는 거라고요? 해석하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 또 오준아, 아, 할지 없으면 채점 좀 해줘라. 아찔하지 말고 네가 해. 답지 없어요. 자, 그 다음 사랑하는 형제님을 채점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물. 우리 수업하다가 계속 해볼까요? 자, 이제 핑크북 펴보세요. 자, 핑크북 펴보세요. 저는 사실 핑크북이. 핑크북이 핑크북이 여기 있어요. 얼마 싶었는데 쌤이 대명 다. 아유, 또 이거 어떤 새끼 건지 알 수가 있나? 글씨가 찍어보니까 태민이거든요. 아유, 우리 신태민 글씨하고 진짜 어떡하니 얘. 그걸로 쓰면 다 번질 것 같은데. 이거요? 네. 물 안 묻으면 안 번져요. 물 붙여야지. 전달. 재밌겠다. 아, 성찬아 저 진짜. 새끼 왜 저러니? 센스도 없고. 힘이 안 좋아. 센스도 없고 감동. 여기 필기 하나도 안 돼 있는 게 황호준 거죠? 네, 욕된. 필기 하나도 안 돼 있는 게 황호준 거잖아. 네. 너 노트 필기 하잖아. 네. 그래서 알잖아. 그게 성산이 겁니다. 주세요. 저 여기 계속 쓰고 있어요. 연장에다 바로. 응.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럼 근데 그걸 쓰기만 하는데 의를 두면 안 된다고요. 그걸 머리로. 근데 쓸 때는 주세요. 머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아, 쓸 때는- 머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쓸 때는 이해를 해요. 근데 문제는 왜요? 자,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어떻게 한다고요? 몇 쪽이야? 갑자기 왜 저 째려보세요? 필기가 하나도 안 돼 있어. 째려봤다 이 새끼. 거의 안 됐죠. 저 호주인처럼 노트 필기자를 전형했는데 그 노트 어디 있는데? 저는 호주인처럼 갖고 다니게 다 당당해요. 자, 12쪽 봅시다. 다음에 진짜 가져와요. 흥 같은 소리 가졌네. 아 흥이 아니라 음인데요. 응? 반짝반짝해. 쌤 성찬이 믿어요? 믿겠니? 성찬이? 믿겠니? 안 믿어도 믿어주시는 거지. 근데 내가 또 반전을 보여주면 좀 신뢰감이 생기겠지. 너는 근데 반대로 못. 그럼 너 집 가서 이게 맨 처음부터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그냥 예. 저 새끼 말 왜 이렇게 많아? 너 2주 만에 오더니 아이 그냥 입이 튀었어. 저 새끼 중국어 참 하는 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난번에 뭐까지 했었냐면 얼음의 구조까지 했었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볼까? 얼음의 구조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는데요. 하나는 극성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하고 또 하나는 물의 수소 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 자, 물의 극성 번진다. 자, 물의 극성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은요. 어떡하지? 번진다. 좀 이따 합시다. 지랄하네. 이걸 물이 다 짜진 듯 안 짜진 듯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지금. 그거로 작게요? 그냥 극성도 지워주세요. 그냥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쌤 안 지워지는데요? 원래 말은 이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다 빨아버렸네. 쌤, 좀 이따 하면 안 돼요? 닥쳐! 네. 진짜 왜? 쓰레기통 아닌데. 뭐예요? 걸레통. 자, 그래서 이제 물의 특성을 우리는 크게 극성에 의한 성질과 무엇에 의한 성질 두 가지로 구별한다고요? 물의 수소 결합에 의한 성질 두 가지로 구별하는 건데 극성은 전기를 띠는 거잖아요. 그럼 전기를 띠는 또 다른 물질을 끌어당기는 힘이 세다. 화학원이죠. 그래서 화학원에서 뭐가 나오냐면 극성은 극성끼리 녹고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녹는다야. 그럼 녹는다는 거니까 극성 때문에 나타나는 건 물은 용해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녹이는 물질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래도 물로 하고요. 우리 혈액에 되게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물이고요. 우리 몸에서도 물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그 중요한 역할 중에 엄청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물질들을 녹여서 반응을 시키는 하나의 장을 열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야 우리 얘들아 놀자, 우리 운동장에서 모여서 놀자 이러잖아요.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물이라는 거죠. 응? 그러면 이 수소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 어떤 거냐면 극성과 수소결합의 차이점은요. 극성은 물 분자 하나만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런데 수소결합은 분자와 분자 사이의 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요 힘이 크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니 이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내가 지난번에 앞자만 따서 5개 얘기했었죠. 뭐였는지 생각나? 이렇게 말했는데요. 개새끼들. 수소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을 우리는 앞자만 따잖아요. 굿 이런 거 까먹지 마세요 여러분. 비밀 표기 끌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수소결합 때문에 이들은 비열이 어떻다는 거야? 크다라는 겁니다. 수소결합 때문에 밀도 이거는 바로 어떤 거냐면 너네 봐.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나오는 거죠. 고체의 밀도가 커, 액체의 밀도가 커. 일반적으로. 곱체. 그렇지. 그런데 단 뭐만? 물만. 그러니까 이거는요. 물만 액체의 밀도가 고체보다 어떻다는 거야? 크다는 거죠. 네. 그럼 이건 물을 제외한 모든 물질은 고액기 순서라는 거죠. 네.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뭐 때문이니? 바로 수소결합. 그러니까 얼음이 왜 물에 떠? 뭐 때문이야? 수소결합 때문이야.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응? 그럼 표는 뭐예요? 물은 표면 장력이 크다. 이거 오늘 다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은 기화열. 기화열은 물이 뭘로 변하는 거야? 기체로 변하는 거죠. 근데 기화열과 함께 항상 들어가는 거 융해열 들어갑니다. 융해열은 얼음이 물로 변하는 거죠. 그럼 얼음이 물로 변할 때 수소결합이 끊어지는 거죠. 네. 또 물이 수증기로 변할 때 수소결합이 완전히 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걸 끊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화하거나 융해할 때 열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물은 분자량이 18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끓는 점이 100도씨야. 우리가 그냥 절대적으로 100하면 그건 절대로 큰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분자량이 18임에도 불구하고 끓는 점이 100까지 올라가는 거죠. 우리 산소하고 비교를 하면 산소는 분자량이 32인데 끓는 점이 마이너스 183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수소결합을 하기 때문에 끓는 점이 어떻다는 거야? 높다라는 거죠. 끓는 점 하면 녹는 점은 항상 따라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화열하면 융해열 따라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물의 수소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은 바로 우리 앞자만 따면 뭐가 된다고요? 비밀, 표기, 끌. 오케이? 까먹지 마세요, 여러분. 한꺼번에 그냥 외우라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 지난번에 이제 얼음의 구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오늘은 뭘 할 거니? 여기 요 놈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죠. 아까 5번 시험 빼먹고 갔잖아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5번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5번은 바로 뭐니? 두 번째. 야, 아니 얼음의 구조가 그렇게 됐어. 그럼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육각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여기 이렇게 육각형 이렇게 그려놓고 아니 여기 뭐가 생겼네? 얼음이 얼어버리면 빈 공간이 생기죠. 그럼 빈 공간이 생기면 물이 얼음으로 변할 때 뭐가 늘어난다는 거야? 자, 물이 얼음으로 변할 때 부피가 증가한다는 거죠? 부피가 증가한다는 거니까 밀도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감소하는 거라고요. 그럼 커먼 센스 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건 그냥 외워버립시다. 너네 물의 밀도 알아 몰라? 대답 안 나와. 자, 물의 밀도 알아 몰라? 알아요. 얼마라고요? 1.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화학투를 배운 사람은 꼭 단서를 달아야 돼. 물의 밀도는 1.0 g/ml란 말이죠. 그런데 단 몇 도실 때라고요? 4도실 때. 이거 단서를 달아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4도예요? 그때 그 비열 하필이면 왜 사도냐는 말의 의도가 이 질문의 의도가 무슨 말일까요? 시간 끌려는 애들. 그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얼음의 밀도. 이 정도는 커먼센스로 외워버리는 거야. 얼음은 0.92g/ml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봐봐. 조금 차이 나는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다 뭐를 할 거니? 물을 온도를 높이거나 낮출 거예요. 온도를 낮추는 걸로 한번 볼 거야. 온도에 따른 밀도의 변화가 어떻게 될까? 밀도 변화 그래프를 너네 다 그릴 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에 따른이라고요?
온도에 따른 누구 변화 그래프라고요? 밀도 변화 그래프. 요거 이제 그래프 그릴 줄 알 겁니다요. 그래서 요렇게 하고요. 그럼 가로축은 온도 이렇게 그릴 거고요. 세로축은 밀도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그런데 너네 그래프 그릴 때 이거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태민아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이렇게 여기 0도 그 다음에 여기 4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4도부터 시작할 겁니다. 자 4도시 그럼 4도시에 띵띵띵띵띵띵띵띵띵 해서 여기에 1도 1이잖아요. 좀 구체화시키십니다. 1점 빵빵빵빵 이렇게요. 구체화시킨 거야? 그럼 얘네들은요 온도가 높아지잖아 밀도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온도가 낮아져도 밀도가 점점 작아진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가거나 그래프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얘는 4도씨를 기점으로 이렇게 변한단 말이죠. 이게 수소결합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0도씨다. 그럼 0도씨 물의 밀도는 얼마냐? 아직은 얼지 않은 거야. 0.9999 이렇게 됩니다. 외우기 쉽죠? 자, 4도씨 물의 밀도가 호주는 얼마라고요? 0.1. 제너럴에 안 보여요. 그럼 봐야 하는 거야? 아니 내가 딴 생각하면 나만 집중. 아니거든? 4도씨 물의 밀도는 1.빵빵빵빵이죠. 저만 집중하는데. 그럼 0도씨 물의 밀도는 얼마라고요? 0도씨 0.9.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온도가 분명히 지금 이렇게 쭉 하는데 밀도가 0도씨에서 이렇게 훅 떨어져 버립니다. 4도씨인데 40. 그리고 여기는 완전히 얼어서 0도씨 얼음이 되잖아요. 4도씨인데 그러면 밀도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왜 지랄이야! 4도씨는 40도씨처럼 보인다고요. 40도씨라고 썼네. 자, 그럼 여기는 0.917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자 봐봐. 여기가 0.9999면 이게 1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야 되죠. 그래서 여기 그래프 이렇게 잘라서 그려야 됩니다. 실제로 만약에 이거 자르지 않고 그림을 그린다면 자 이걸 1cm라고 한번 해봐.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얼마라고? 820? 9. 그러니까 이게 1cm면 829cm야. 무려 8m죠. 서장훈님. 그러니까 층수로 하면 이게 8m면 아파트 2층. 서장훈님. 3층? 3층 정도 되겠네요. 서장훈님.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거야. 상상을 해야 된다 이거를. 그러니까 변화가 무지하게 크다는 거지. 그 다음에 요 0도씨에서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자게? 안 되는데. 그럼 얘는 얼마냐면 0.9180종. 그래서 그냥 얼음의 밀도를 외울 때는 얘네들은 0.92라고 이렇게 반올리면서 기억하는 거야. 됐나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 왜? 기호를 한번 써볼게요. 내가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여기를 B라고 하고요. 자, A, B, C, D, E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제 구간별로 나눠보는 거야. 아니 그럼 여기 B에서 A로 갈 때 아니 B에서 A로 갈 때는 왜 밀도가 줄어들지? 자 여러분 B에서 A로 가는 건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럼 너네들이 알고 있는 커먼센스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의 운동이 어떻게 되나요? 활발해져요. 그렇지. 그럼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분자 간의 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멀어진다 가까워진다? 멀어져요. 당연하죠. 거리가 멀어지니까 부피가 어떻게 되나요? 늘어나죠. 그러니까 당연히 밀도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설명이라는 거야. 그럼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온도에 의해서 부피가 늘어나는 걸 니네가 다 아는 단어 어떤 단어를 쓰는 거냐면 열팽창이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B에서 C로 가는 건 이라는 거야. 아니 그럼 얘네들은 이거에 따르면 온도가 낮아지면 그렇지 반대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어떤 거니? 다시. 온도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부피가 어떻게 된 거야? 늘어난 거란 말이죠.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거야. 수결합. 그럼 온도가 낮아지면 분자 운동이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는 똑같은 거냐면 운동이 느려진다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야. 자, 여러분. 물 분자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104.5도. 네, 이 주먹은 산소, 손톱은 두 개가 수소라고 한번 생각할 거예요. 그럼 4도시면
자, 여러분 4도시야. 물 먼저 움직이고 있겠지? 막 움직입니다. 그럼 이렇게 움직일 때 4도시는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게 좀 작아가지고 얘네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럼 어떤 애들은 이렇게도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4도시 애들은 부피가 밀도가 엄청 크잖아요. 그럼 부피가 작잖아. 그럼 부피가 작으려면 지그재그로 끼어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4도시와 이렇게 물이 움직이고 있는 거야. 와, 물들이 상상하셔야 돼요. 물이 이렇게 막 이게 구부러진 애들 여러 개가 막 이렇게 끼어 들어가서 막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온도가 낮아지잖아요. 움직임이 둔해진다는 거죠. 자, 또 다른 질문 한번 해볼까? 여러분, 4도시 물이야. 얼음 안에 있는 모든 H2O가 수소 결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얼음 육각형 그렸죠? 그렇게 다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물은요, 일부는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못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왜? 분자 운동이 어떠니까? 활발하니까 끊어졌다 붙었다는 거야. 끊어졌다 붙었답니다. 4도시에서는. 그런데 4도시는 요렇게 붙어도 요렇게 붙어있죠? 그럼 끊어지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들어가는 거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4도시는 지그재그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4도시에서 제 줘라. 3도시가 되면 이거 보는 거였어. 아, 왜 거기 펴고 있어? 아까 내가 12쪽 펴라고 그랬는데. 와. 이게 뭐 이렇게 뭔가요? 와. 아니, 아, 알았어. 12쪽 펴. 저 이렇게 했어요. 알았어. 12쪽 펴. 자, 그러면 3도시가 된 분자 운동이 둔해지죠? 그럼 둔해지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얘랑 나랑 팔딱거리고 뛰어다니면 가까이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차분하게 있으면 서로 끌려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도 마찬가지인 거야. 운동을 이렇게 하다가 운동이 느려지잖아? 그럼 여기 있는 수소가 저기 있는 산소를 야 이리 와. 나는 플러스인데 넌 마이너스잖아. 이렇게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4도시 움직이다가 움직임이 둔해지면 얘가 얘를 끌어당기는 거야. 이렇게 틀어지는 거야. 그럼 3도, 2도, 1도, 0도 이렇게 되겠죠. 그럼 봐. 지그재그로 끼어있다 틀어지니까 부피가 어떻게 되는 거야? 늘어나겠죠. 오케이? 이거 상상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내가 여기다 뭐라고 쓸 거니? 자, 분자 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슨 결합력이 커지는 거야? 수소 결합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수소 결합을 하기 위해서 자, 몇각형을 만들어 가고 막 가려고 틀어지는 거야. 육각형. 육각형을 만드는 중인 거야. 그러니까 부피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밀도가 작아지죠. 아직은 만들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너네들 봐봐. 대빵 중요한 게 나옵니다. 0도시 물이 있고요. 4도시 물이 있어. 그럼 좀 추운 겨울이야. 호수가 이렇게 있네요. 호수예요. 그러면 막 추운 겨울에 호수에 물이 어디부터 얼어요? 아래부터 얼어요? 위부터 얼어요? 위에. 위부터 오는 이유가 있겠죠. 얼기 시작하는 온도는 몇 도시야? 0도시죠. 그런데 0도시 물은 밀도가 작으니까 위쪽에 있고요. 4도시 물은 밀도가 크니까 아래쪽에 있는 거죠. 그럼 순서대로 4, 3, 2, 1, 빵 이렇게 되는 거야. 0도시 물이 4도시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쪽에 있죠? 그래서 어디부터 오는 거라고요? 위부터 오는 거라고요. 자, 이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야, 호수의 물이 위부터 오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구간은 어디야? 바로 BC 구간입니다. 됐나요, 여러분? 어머, 호수의 물이 위부터 오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구간은 4도시에서 0도시로 가면서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이죠. 그럼 이번에는 여기 봐봐. 0도시 물에서 CSD로 가는 거야. 0도시 물에서 0도시 얼음이 되죠. 그럼 이때는 얘네들이 왜 이래? 자, 이때는 완벽하게 틀어지겠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시험 문제 여기 엄청 나오겠죠. 완벽한 뭘 만드는 거야? 육각형을 만드는 거죠. 그럼 완벽한 육각형을 만드니까 부피가 많이 증가. 그러니까 밀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많이 감소. 이렇게 되겠죠. 됐나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결코 조금이 아니라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
그러면 밀도가 많이 감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늘어나는 이 부피가 어느 정도 부피가 늘어나는 거니? 비율로 따지면 약 1.1배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나 그냥 대략 할까요? 10% 정도 증가하는 거야. 우리 10%라는 수치는 엄청나게 큰 숫자죠. 그래서 너네 유리병 같은 데다가 물 넣어놓고 냉동실에다 넣어놓으면 그 유리병이 어떻게 돼요? 그- 깨져버리죠. 네. 그 깨지는 걸 설명하는 구간이 바로 어디야? 그 여기죠. 요구르트도 그 이거 빵빵해지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우리 뭐라고 하는 거야? 야, 뭔가가 동파됐어. 동파가 무슨 말이야? 얼어서, 그렇지. 얼어서 깨졌어. 그럼 얼어서 깨졌다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구간은 바로 어디 구간이라는 거야? CD 구간이라는 거죠. 됐나요? 그럼 이제 완벽한 육각형을 형성했다는 거는요. 모든 H2O가 무슨 결합에 참여한 거야? 수소 결합에 참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은 수소 결합을 하는 놈도 있고 안 하는 놈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얼음은 모든 H2O가 뭐에 참여했다고요? 수소 결합에 참여했다고요. 그러면 D에서 E로 갈 때는 어떤 건가요? 자, 우리 아까 이렇게 해서 얼음의 구조를 그려봤어요. 그리고 여기다 이게 산소라고 하면 여기 수소 2개 이렇게 막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 요거 중요한 거야. 요게 수소 결합이죠. 네. 그런데 온도가 낮아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니?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L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길이가 L인 육각형이 만들어졌었단 말이죠. 그런데 온도가 더 낮아지잖아요. 그럼 분자 운동이 당연히 더 느려지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니? 수소 결합 길이인 요 길이가 짧아집니다. 왜요? 분자 운동이 느려지면 당기는 힘이 어때요? 더 세지죠. 자, 얘네들이 느리니까 더 세지는 거죠. 여러분, 운동을 안 하면 세게 끌어당기는 거 아니야? 네. 네.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니까 저 L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 짧아지겠죠. 그럼 L이 짧아지니까 아까보다 육각형은 육각형인데 더 작은 육각형이 만들어지죠.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더 작은 육각형이 만들어지니까 밀도가 늘어난다고요. 부피가 작아진다는 얘기잖아. 밀도가 늘어나죠. 근데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요 구간과 요 구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오케이? 자, 다음 시간에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우리 온도에 따른 밀도 변화 그래프잖아요. 그런데 문제 맨날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 그래프는 어떻게 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공식 한번 볼까요? 밀도는 뭐분의 뭐죠? 부피근의 질량. 그럼 부피분의 질량이야. 자, 얼음이 얼었어. 그렇다고 질량이 달라질까요? 절대로 아니죠. 이거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나오죠? 질량은 안 변하고 뭐는 변해? 부피만 변하잖아요. 그런데 얘네 둘이 반비례잖아요. 그러니까 부피 변화 그래프는 이거랑 어떻게 해주면 돼? 완전히 반대로 엎어주면 되겠죠. 쭉 이렇게요. 오케이? 초록색은 부피, 하얀색이 밀도. 됐나요, 여러분? 까먹으면 안 돼? 자, 그래서 13, 그게 뭐가 중요해? 씨. 뭐래요? 자, 13쪽에 3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녹는 점과 끓는 점. 요거 우리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맨날 나오는 거잖아. 녹는 점과 끓는 점. 안 나오는데요. 안 나온다고요? 아직 안 배웠나? 네. 아직 안 배웠나? 야, 니네 2학기 때 시험 보지? 네. 굿. 쌤. 응? 저 화장실. 저도요. 알았어. 아까 화장실 하고 싶어서 손 들은 건데 쌤이 무시했잖아요. 잼쇼. 나 화장실 급해. 나도 난 안 받았잖아. 맞았는데. 난 매우 급해. 인성사 특별 출연. 와, 진짜 저런 아들 어떻게 키우냐고. 호준이 어머니 대단하세요. 제가 대구에서 우리 엄마가 더 대단해요. 그래, 니네 엄마도 그렇고. 하지마, 건들지마. 다 맞춰놓은 거야, 안 돼. 쌤 이거. 자. 쌤. 저희 휴지통에 휴지 안 들어갔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비밀 표기글에서 기글
그 D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건 이 조그맣게 온도에 따른 밀도 변화 그래프였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중요한 겁니다. 가열을 할 거예요. 가열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그래프를 한번 봐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가열 시간이라는 말이 이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가열 시간인데 이거는 너네 이제 가스레인지 불을 켰어. 불을 켜고 뭐 어떨 땐 불을 막 세게 하고 어떨 땐 약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일정한 세기의 불꽃으로 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이런 문장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가열할 때. 근데 저런 게 의미하는 게 바로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일정한 세기의 불꽃으로 가열한다는 말의 의미는요. 자, 중요한 거야. 시간이 2배면 거기에 공급된 열의 양도 몇 배라는 뜻이야. 2배. 그런 게 중요한 거야. 괜히 이런 문장들 별것도 아닌 거를 그냥 써주는 게 아니고요. 일정한 세기의 불꽃 또는 열원이라는 말은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뭐라고요? 시간과 거기에 공급된 열의 양이 어떤 관계가 있다고요? 비례하는 관계가 있다고요. 네. 됐나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열하면 야 열량은 어떻게 계산해? 너네들이 알고 있는 게 바로 뭐야? CM 델타 T요. 이렇게 계산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는 열의 양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야 시간이 2배가 된다면 거기 필요한 열의 양도 몇 배구나? 2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열을 비교하는 값에는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렇게 시간으로 비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게 중학교 때 안 나온다는 거죠? 여기는 가열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온도를 나타낼 거예요. 마이너스 10도씨에 얼음을 가열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얼음을 가열하면 온도가 점점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도대체 컵을 몇 개를 쓰는 거야? 한 번 하고 나와가지고. 궁금하셨는데요. 자, 마이너스 10도씨에서 얼음을 가열하면 온도가 점점점점점 올라가죠. 그런데 가열을 함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온도가 있는 거 알아 몰라? 알아요. 알아. 그게 몇 도시야? 18. 지랄하네. 저 새끼 뭐야? 0도시죠? 그러면 그때 보니까 사도라고 얼음이 뭘로 변하고 있어? 물로 변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거랑 이런 사도라고 걸 우리 하면 아이씨 그럴 수 있지 하겠는데.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녹는 점이라고 하죠. 오케이? 그럼 녹는다라고 하는 걸 한자어로 어떻게 말을 하냐면 다 아는 단어 융해라고 표현을 하죠. 한때였어요? 그럼 융해가 한자지 한글이에요. 그럼 점점 다시 온도가 올라가. 그럼 이거는 완전히 뭐만 존재하는 거야? 물만 있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온도가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구간이 생긴단 말이죠. 여기도 한번 끊어주고요. 길어요. 뭐야? 아니 그러면 이거는 몇 도신데요? 자, 여기는 물이 뭘로 변하고 있는 구간이야? 수증기로 얼음. 변하고 있는 구간이죠? 뭐 물이 얼음으로 변한다고? 지랄하고 하잖아. 야, 물을 가열하면 얼음 되냐? 얼음 먹고 있다. 저 새끼는. 그럼 얘네들은 뭐라고 하는 거야? 기화라고 기화. 하죠. 백. 그럼 여기는요 100도시고요. 이걸 무슨 점이라고 하는 거야? 좀 끓는 점이라고 말을 하죠. 됐어요? 그런데 신경 여기까지 보고 딴짓해요. 이게 다 끓으면 그때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런데 너네들이 눈여겨볼 게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지금 어떤 거를 신경 써서 그렸냐면 이들의 기울기를 신경 써서 그렸단 말이죠. 그럼 이게 기울기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얘는 빨리 올라가고 얘는 천천히 올라가죠. 자, 온도 변화. 자, 델타 T는 C 곱하기 N분의 Q죠. 그럼 우리 조금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시간당 공급되는 열의 양은 똑같다고 그랬죠. 열의 양이 똑같은데 당연히 가열에 의해서 질량은 변함이 없죠? 질량도 똑같아. 그럼 델타 T는 그들의 무엇을 비교할 수 있다는 거야? 비열을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온도 변화가 클수록 비열이 어떻다고요? 작다라고요. 그럼 도대체 물은 왜 이렇게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니? 라고 하는 온도 변화. 자, 델타 T 한번 볼까요? 여기도 구간 한번 나누어 볼까요, 여러분? 구간을 나누어 보면 아니야, 그냥 얼음, 물, 그리고 수증기. 여기 수증기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수얼. 그러면 델타 T를 비교를 하면 누가 제일 완만하게 올라간 거야? 물. 그 다음에 얼음, 그 다음에 수. 수증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비열을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비열은 반비례. 그러니까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어떻다는 걸 나타내는 거야. 조금 올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비교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조금 아까 우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들의 가열 시간을 비교하면 융해할 때 열이 얼만큼이나 필요한지 가열 시간을 비교하면 기화할 때 열이 얼만큼이나 필요한지 이들을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를 끊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끊었더라는 건 얼음이 녹을 때보다 물이 끓을 때 열을 더 많이 썼다. 오케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거 5배 이상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5배 이상 그러려면 지랄 같으니까 끊어버린 거야. 그런데 너네 봐봐. 융해가 될 때는요. 수소 결합이 일부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얼음은 모든 H2O가 수소 결합에 참여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럼 물은 수소 결합을 하는 놈도 있고 못하는 놈도 있는 거야. 그런데 점점 갈수록 수소 결합 개수가 어떻게 되는 거니? 감소하겠죠. 왜? 온도가 높아지니까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죠? 지금 내가 하는 말 다 알고 듣는 거죠? 그런데 완벽하게 수증기가 됐어. 이 수증기는요. 몽땅 다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H2O 분자, H2O 분자가 따로따로 기체는 서로에 영향을 주지 않고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수증기는 수소결합에 참여한 분자가 하나도 없다죠. 됐어요, 여러분?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온도가 높아질수록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건 당연하죠? 오케이? 그러니까 분자 간의 인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약해지는 거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수소 결합 이거 인력이라는 건 수소 결합력도 포함하는 겁니다. 수소 결합에 참여하는 개수도 어떻다는 거야?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전반적으로 이제 너네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 어때요? 별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하나가 또 나오냐면요. 모세관 현상이 하나 또 등장을 합니다. 모세혈관. 네, 모세혈관도 모세관의 하나죠. 네, 이 모세관 현상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집에 식탁에 유리 깔려 있는 집 있어요? 저요. 그럼 있어요. 있어요. 우리 집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먹으로 빵 치면 지랄 말고요. 자, 식탁에 유리가 있을 때 요 끄트머리 이제 유리하고 식탁 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이렇게. 물이 스며들어. 그렇지. 물 한 방울 딱 실수 흘렸어. 그럼 안으로 쭉 빨려 들어가죠. 이거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거 수건 닦아야 돼요. 근데 엄마가 그런데 힘이 없어서 나보고 야, 그러지 말고 자, 어떤 걸 이용하는 거니? 수소 결합을 이용합니다. 종이를 한 장 준비하세요. 기계화학 숙제. 그리고 종이 한 장은 그 틈 사이에 들어가는 거 알죠? 한 장을 거기다 쫙 밀어 넣으면 종이와 물 분자의 수소 결합으로 물이 쫙 빨려 들어오죠. 유리 들려면 졸라 힘들잖아. 엄마가 못 들어. 유리 무거워가지고. 그럼 너네들이 그렇게 해주면서 수소 결합이라고 한마디 해주면 되겠죠. 대박이겠네. 진짜입니다, 여러분. 뭐 깊숙이 들어가. 어? 근데 종이가 안 달 정도로 아니 근데 깊숙이 들어가면 어떡하냐고. 할 수 없지. 그땐 들어야지 뭐. 그렇게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아. 그 종이가 다. 네, 그래서 이제 용 한 장이면 거의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난 이거 할 때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집어넣고 안 되네? 잘 안 들어가요. 여기다가 생각보다. 칼 같은 거 살짝 이렇게 쭉 꽂아놓고 그렇게 쭉 집어넣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 수소결합이라는 거야. 그럼 결국은 종이로 물을 빨아들이는 건 수소결합으로 빨아들이는 거야. 종이도 수소결합 물질입니다. 그런데 식탁과 유리 사이로 물이 쭉 빨려 들어가는 건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라 말해? 압력 때문에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모세관 현상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한번 배운 호준아, 삼투압? 모세관 현상은 뭔가요? 호준이 알 리가 없어. 모세혈관이랑 비슷한 거예요. 에이, 저렇게 말하면 좀 그렇잖아. 좀 무식한 사람 같잖아. 맞긴 해. 맞긴 하지만 그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무식한 게 맞긴 하다고요. 아, 뭐야. 태민아, 모세관 현상이 뭐야? 멋지게. 액체 속에 모세관을 넣었을 때 모세관 대부분 저 새끼 뭐야, 죽는다. 새끼라나.
자, 모세관 현상은요. 뭐. 액티 속에 모세관을 넣었을 때 모세관 내부의 액면이 외부부로 놓거나 낮아지는 현상을 모세관 현상이라 합니다. 자, 그렇게 설명하면 이제 반쪽아리만 아는 거고요. 그렇게 책에 나와 있는데 책이 책이 읽은 반쪽짜리 거잖아요. 책이네요. 그럼 이제 설명을 들어야 완성이 되죠. 설명을 써야. 이유? 아 알았다. 아, 알았어요? 자, 모세관 현상에는 두 가지 힘이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되게 쉬운 거예요. 우리 이런 물에다가요, 너네 빨대 같은 거를 꽂아놔서, 빨대는 이제 설명이 좀 그렇고요. 유리관을 이렇게 꽂아놨다고 생각해봐요. 거기다가 엄지손가락 그러면 넣으면 어떤 현상들이 힘을 설명할 수가 있냐면, 물끼리 끌어당기는 힘 설명할 수 있죠. 이렇게 어떤 물질들이 같은 액체끼리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물이 물을 끌어당겨서 서로 모여버리죠. 이런 걸 응집력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지금 여기서 두 가지 힘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상령 아니에요? 응집력이라고 하는 힘이 나옵니다. 그 응집력은 어떤 거라고요? 같은 종류의 액체끼리 어떻게 하는 힘? 당기는 힘. 이거를 응집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끼리, 얘는 물과 뭐라고요? 물의 인력. 요거를 응집력. 그런데 또 하나, 물은 유리하고 끌어당길까요? 안 끌어당길까요? 물과 유리 끌어당길 것 같아? 안 당길 것 같아? 당길 것 뭐야? 같아요. 당연히 당기죠. 물과 유리처럼 서로 다른 물질의 인력.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부착력이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한다고요? 부착력. 근데 이게 다 아는 말 아니에요? 부착. 달라붙는 힘이잖아요. 아, 그런데 응집도 모이는 힘이야. 응집한다는 말 다 알죠? 모이는 거야. 그런데 이제 화학이나 물리에서는 그걸 정확하게 응집은 어떤 나눠? 자기가 때려놓고 써. 그러니까 도구를 써야 된다고. 너 맞아요. 저 거기 오늘 성장주사 맞았는데 지금 200 먹었는데 200 먹었어요. 근데 왜 거기를 내? 쌤이 때렸잖아요. 이 새끼. 아니 저 성장주사 맞았어요. 언제? 오늘 아침에 오기 전에 다 발진됐잖아요. 성장주사 맞아서. 다 발진됐잖아. 그거 너무 독해갖고. 보여줄까? 아 됐어요. 쌤 싫어요. 좀 맛있어. 자, 세빈아. 왜? 기자님. 그다음에. 그래서 언제 끝나요? 이거 내가 모르는 뭐? 거야. 언제 끝나요? 수업이 언제 끝났냐가 지금 중요한 거야 지금? 아씨. 응집력과 부착력도 모르는 새끼들이 지금? 이거 자? 6시에 끝나. 이거 하나만 설명하고 보내줄게. 개 같은 게임. 좀 앉아봐. 저 새끼가 물은 거 제가 만져버렸어요. 이거 제 지우개 던졌어요. 던질만 했으니까 던지지. 그만. 그러면 자, 응집력과 부착력이 있죠. 그런데 너네 봐봐. 물끼리 세게 끌어당길 것 같아? 물과 유리가 세게 끌어당길 것 물물. 같아요? 물과 유리. 물과 유리. 물과 유리의 인력이요. 물끼리의 인력보다 더 셉니다. 이거는 외우니 성립하지 않아요. 그냥 그래. 관찰 결과요. 그냥 물질의 종류가 바뀌면 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거야. 없어요. 중요한 거야. 그냥 없어요. 그럼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없어요. 물끼리 끌어당기는 힘보다 유리가 물을 없어요.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물과 유리의 접촉면은 다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집에 가서 유리컵에다 물을 넣어놓고 가까이 가서 보잖아요.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유리벽 다 어떻게 하고 있어?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를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면 전부 다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걸 보고 과학을 배운 사람은 뭐라고 설명해야 돼? 아, 부착력 때문이구나. 그렇지. 부착력이 응집력보다 더 크구나. 더 크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럼 반대로 응집력이 더 크잖아요? 그럼 응집력이 더 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아요. 얘네들은 이렇게 볼록해집니다. 자, 제가 한 거 안 보셨잖아요. 자, 이렇게 볼록해집니다. 그 이렇게 위로 볼록하는 건 무슨力더 크다고요? 응집력이 부착력보다 더 그게 수능 크대. 전형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얘 물 대신 뭘 집어넣으면 이따위로 변하냐면 수온을 집어넣으면 이따위로 변합니다. 오케이? 내 말은 이게 안 들어. 뭐라고? 너 이상한 말 아, 했잖아. 몰라요. 쌤 싫어요. 어려가지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명할 거니? 여기 있는 유리가 물을, 자, 의인법을 쓸게요.
유리가 물 앞에 야 물 이리 와 너 내가 되게 끌어당겨줄게 저 상상하는 거야. 여기 있는 유리가 물을 막 당깁니다. 그러니까 물 분자가 나 너 좋아해 그러면서 막 올라가죠. 여기 있는 유리가 막 끌어당긴 거야. 그랬더니 밑에 있던 물 분자가 뭐라고 그래요? 나도 같이 가. 그게 응집력. 그럼 위쪽으로 부착력으로 끌어당겼죠. 유리가? 한번 다시 해주세요. 유리가 물을 야 이리 와 끌어당깁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던 물 분자가 같이 가 물. 응집력. 자 부착력으로 위로 끌어당겼어 누가? 유리가. 그런데 물 분자 하나 올라가니까 그 밑에 있던 물 분자가 뭐라고 그래? 같이 가. 응집력. 오케이? 그럼 부착력 그러니- 응집력 같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 그럼 부착력도 응집력도 다 위쪽으로 작용하죠. 네. 그럼 물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딸려 위로 올라갈 올라가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네들이 점점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만큼의 물이 올라가면 아래쪽으로 무슨 힘이 작용하는 거야? 중력이 작용하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면 얘네들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겠죠. 오케이? 없어요. 그런데 네. 이거를 매우 없어요. 얇은 관을 없어요. 쓴다고 생각해봐. 그럼 관의 종류가 안 바뀌고 이것도 유리관이야. 그럼 부착력의 크기 변해 안 변해? 응집력의 크기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이 힘과 네, 이 힘의 크기가 없어요. 변하지 않으니까 없어요. 이들이 끌어올릴 수 있는 중력의 크기도 달라지지 않겠죠. 네. 그러면 넓으면 높이가 낮겠지만 좁으면 높이가 없어요. 어떻게 되겠어? 높아지겠죠. 없어요. 그러니까 좁은 관일수록 없어요. 아이 새끼 진짜 때리지 마. 없어요. 죽여요. 너 남아 집에 가지 마. 그럼 지금 여기서 나랑 이제 같이 가 10시 반에. 지금 여기에서 얇은 걸 쓸수록 그만큼 처음의 위치보다 변화가 어떨까요? 더 클 수밖에 없죠. 이렇게 얇은 관일수록 많이 따라 움직이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모세관 현상이라고 한다고요. 무한이랑 됐나요? 무한이랑 그래서 무한이 모세혈관이 얇으면 얇을수록 좋은 점이 바로 저런 것도 있고요. 사실 이거 우리 모세혈관 설명을 잘 안 하고요. 식물의 물관. 네, 그럼 딸려오는 물의 양은 똑같은 거네요. 당연하죠. 힘이 똑같으니까. 음. 그럼 우리 식물 그 식물 생각해봐. 식물 안에 물관 있죠. 네. 나무가 100m가 넘는 나무도 물이 그 끝까지 올라간단 말이죠. 물관이랑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세관 현상이에요. 물론 하나만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물관의 응집력도 설명하고요. 뿌리 압력도 설명하고요. 이파리의 증산작용도 설명하고요. 근데 뭐 여하튼 그 중에 하나가 모세관 현상이라고. 근데 봐. 이건 위로 올라갔죠. 그런데 얘처럼 수은처럼 위로 볼록인 애들은 지들끼리 뭉치려고 하다 보니까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야? 아래로 갑니다. 이것도 얇으면 얇을수록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욱더 아래로 많이 갑니다. 이렇게. 그럼 모세관 현상은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과 달라지는 현상이죠. 오케이? 그런데 그게 얇으면 얇을수록 어떻다고요? 차이가 난다고요. 근데 이거 두 개 차이 알아야 돼? 부착력이 더 크면 위로 올라가는 모세관 현상이 나타나고요. 응집력이 더 크면 아래로 내려가는 모세관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우리 표면장력 설명 안 했는데 표면장력 한번 읽어보세요. 금방 다 설명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장력이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쌤이 네가 수면장력이라고 그랬지 표면장력이라고 그랬어? 너 죽는다. 수면장력이네. 대명장이었던데. 오늘 나 이렇게 내가 그래서 댓글 안 하거든. 나 이름 좋아졌지. 어? 이름 좋아졌지. 자 숙제 많이 안 낼 겁니다. 그래 여기서 저쪽 66쪽 1번부터 8번까지. 괜찮아? 자 호준아 괜찮아? 66페이지 1부터 8번까지. 여러분 이거 숙제 안 해오면 안 돼. 진짜 해와라 다음에는 탑이라서. 민성찬 너 이제 하나 안 해오는데 하나씩 한 대씩 때릴 거야. 원래 그랬는데. 하나 120대 때도 됐대요. 이게 지금 맞고 안 맞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좀 수업을 들으면 좀 알고 가야지. 오늘 또 집중력도 인정? 야 요거 하나 추가. 5번 하나 추가. 이거 해서 제발 좀 보내라고 이 새끼들아. 보낼게요. 가도 돼요? 뭐? 가도 돼요? 저 새끼 어떡하니? 얘는 머리로 다. 가. 아이고 좀 죽었다. 꺼져봐. 잘 가. 여기서 다 안 나와요? 응? 안 남아요?
댓글 있습니다.